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거기 10페이지 있죠? 10페이지 그 17번 문제 별표 두시고 등기할 수 없는 거 이렇게 써 있어요. 등기할 수 없는 게 써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등기 목적이 자 이런 식으로 등기 목적이 우리가 등기 대상이 되는 모든 권리 있죠? 소유권, 그다음에 재산권, 그다음에 지역권, 그다음에 뭐예요? 전세권, 저당권, 자 그다음에 환매권, 네, 권리지권, 권리지권, 그다음에 가등기, 그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뭐 이 소유권에 대한 뭐예요? 공유지분 있죠? 공유지분. 소유권의 일부 공유지분. 자, 그러면 등기 목적이 보전이 있고, 이전이 있고, 설정이 있고, 이런 등기를 이런 등기를 일부를 고치는 거. 자, 일부 고치는 게 뭐예요? 그 후발적이면 변경, 광의의 변경 등기에서 협의의 변경. 그 다음에 경정 등기. 그 다음에 우리가 소멸. 자, 어디 표제부를 전부가 소멸되는 건 멸실. 갖고 일고는 뭐예요? 말소 등기라 그랬죠? 네, 처분 제한 등기. 처분 제한 등기. 가압류 가처분. 우리가 시험 문제 등장하는 게 가압류 가처분이니까 이런 모든 권리는 다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다 아니죠. 근데 여기 일단 기본적으로 자 지상권을 목적으로 근저당 하는 것은 당연히 부기등기고 합의 지분 나오죠? 2번. 절대 합의는 지분이 안 써요. 그거 꼭 암기합니다. 절대 뭐는 합의는 등기부상에 뭐예요? 지분 표시가 안 된다. 합의는 뭐가 안 된다고? 지분 표시를 할 수가 없다. 합의는 지분 표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합의는 뭐예요? 지분 표시가 안 되니까 가압류 가처분이 당연히 안 돼요. 근데 3번에 뭐예요? 공유지분 얘기 나오죠? 그래요. 4번에도 뭐 임차권 권리 있죠? 일단 이런 모든 권리 있죠? 등기 대상이 되는 모든 권리는 다 뭐 할 수 있다고? 처분 제한, 가압류 가처분. 그래서 뭐뭐뭐에 대하여 이렇게 무슨 권리에 뭐예요? 무슨 권리에 대하여 대하여 이렇게 뭐예요? 가압류 가처분 뭐예요? 가처분 등기를 뭐예요? 등기를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권리에 대해서는 뭐뭐뭐에 대하여는 자,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할 수 있다. 이 문장 틀을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공유 지분에 대하여 대한 가처분 등기를 할 수 있다. 임차권에 대해서 권리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자, 암기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 19번에 등기법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등기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게 이제 개방형 축사인데 자 일단 이런 문제 시험 문제 그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나중에 뭐예요? 자 어디 갈 때 시험장 할 때 지붕 있는 자 지붕 있는 뭐예요? 온실 축사 온실 축사 뭐예요? 비싸유 이렇게 비싸유 비싸유 자, 한번 뭐 기억하자. 등기대상. 자, 지붕 있는 건축물. 자, 개방형 뭐예요? 개방형 축사 있죠? 유리온실. 고정된 유리온실 있죠? 고정된. 자, 그 다음에 비각 사이로, 자, 유리조정 탱크 있죠? 요거 한 번만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1번에 뭐예요? 방주제는 등기대상이 돼요. 방주제는 뭐예요? 토지니까. 부대 시설 배수관만 안 되고, 컨테이너 안 되고. 5개 풀장 안 되고 거기 캐노피 있죠? 주유소의 그 햇빛 가리개입니다. 개방이 가능하다. 그래서 거기 20번 등기령 있는 것은 자 일단 뭐예요? 조리식 패널 구조 건축물 나오죠? 무슨 단어가 빠졌어요? 자 거기 이 지붕이 있는 건축물 지붕이란 단어가 빠졌어요. 거기 1번과 2번을 비교하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거기 그 2번은 주택 앞에 뭐가 나왔어요? 지붕이란 단어가 나왔죠? 지붕 있는 뭐예요? 지붕 있는 자, 건축물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절대로 뭐예요? 호텔로 수선돼서 해안가, 해저변에 있는 뭐예요? 폐유선 있죠? 어떤 선박은 어떠한 경우에도 뭐예요? 개조가 되든 간에 선박은 건물 등기부상의 등기 대상이 안 됩니다. 캐노피 안 된다 그랬죠? 5개 풀장 안 되고. 그래서 지붕 있는 뭐예요? 자, 온실, 고정된 유리 온실, 그 다음에 개방형 축사 있죠? 이렇게 한번 기억합니다. 잘 안 나와요. 자, 넘겨보시면, 자, 12페이지에 22번이 중요합니다. 별표 드시고, 별표 드시고,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뭘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 인감료 발급 계약을 신청할 경우에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결제할 경우 예약에 따라 뭐예요? 등기소에 인감료 작성 완료할 때 그 신청을 뭐예요?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써놨죠? 처리할 수 쓰는데 잘 모르겠죠? 이런 것은 뭐예요? 이런 것은 자, 한마디로 뭐냐면
답을 한번 주는데 이건 뭐예요? 내용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게 맞는 얘기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이걸 모른다고 치더라도 뭐예요? 니은을 보면 하천법상의 하천으로 편의된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전등기나 저당권 등기를 뭐예요? 할 수 없다 써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 뭐에 대해서 다음 등기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그랬으니까 거기 뭐예요? 자, 하천법상의 하천 있죠? 이전 등기나 저당권을 할 수 없다 써 있죠? 그건 뭐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는 옳은 것을 모두 그랬으니까 뭐예요? 뭐가 들어가면 이 기억이 들어가면 기억이 들어가면 뭐예요? 자, 기억은 틀린 자, 뭐예요? 거기 옳은 것을 못 들으니까 니은을 일단 뭐가 들어야 돼요? 니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 디귿을 보자는 얘기예요. 공작물 대상 등기는 뭐예요? 호텔 선박은 건물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왜? 디귿은 뭐라고? 자, 디귿은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자, 투입 소유 통행권은 뭐예요? 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통행은 등기할 수 없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 거기 미음번에 일필토지 일부에 대한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기를 할 수 있으나 자, 거기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일단 뭐하고 미음이 들어가면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음이 옳은 걸 못 오랬으니까 자, 미음은 들어가면 답이 아니고 자, 3번하고 뭐예요? 4번은 탈락이고 자, 거기 주의토지 통행권은 뭐예요? 등기할 수 니은 들어가야 되죠? 자, 2번 아니면 뭐예요? 5번이 답이죠? 그러면 자, 니은은 하천법상의 하천 있죠? 하천법상의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자, 이전 등기나 저당권 등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써 있죠? 그래요. 그래서 거기 뭐가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답을 보면 뭐하고 자, 이 그 하천법상의 하천 하천은 뭐 이전 등기나 저당권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거기 일단 거기 보시면 그 좀 이상하다. 정답이 2번이라 됐는데 기억하고 니을이 있죠? 니을 얘기인데 거기 뭐예요? 일단 그 니은 기억하고 니은을 보면 니은이 뭐예요? 하천법상의 하천 있죠? 이전 등기나 저당권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럼 이게 맞는 얘기죠. 그럼 니은도 맞고 니을도 맞고 그 2번이 아니죠. 답이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오타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자, 보세요. 하천법상의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뭐예요? 이전 등기나 저당권 등기는 뭐예요? 저당권 등기는 할 수 없다 그랬죠? 이거는 뭐예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얘기죠? 그래요. 그래서 일단 거기 일단 니은은 뭐라고? 자, 그 이거는 할 수 있고 뭘 못한다 그랬어요? 아까 용익 물건만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옳은 건 못 올라가게 되면 일단 이 니은은 뭐예요? 제가 잘못 봤군요. 자, 거기 22번 문제에 옳은 건 못 올라가 했는데 이 니은은 뭐예요? 뭐만 이전 등기만 저당권 등기만 하지 뭘 못한다고 용익 물건 등기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일단 니은은 뭐예요? 니은은 당연히 틀린 거니까 뭐가 들어가는 거? 니은 들어가는 거 있죠? 그래요. 미음 들어가는 거 3번하고 뭐예요? 4번 안 되고. 그 다음에 자, 뭐 들어가는 거? 니은 들어가는 거 뭐예요? 5번 안 되니까 답은 1번 아니면 2번인데. 그래서 아까 그랬죠? 이 기억을 뭐예요? 기억을 모르더라도 나머지 뭐에 대해서 이 1번과 뭐예요? 몇 번? 자, 1번과 뭐예요? 거기 2번 봤을 때 자, 니은 들어가는 거 옳은 것을 못 들어가 그랬으니까 니은 들어가면 자, 뭐가 아니고 답이 아니고. 그러니까 4번과 5번 답이 아니고 미음 들어가고 안 된다 그랬죠? 3번도 답이 아니고 답은 1번 아니면 뭐예요? 2번인데 디귿이냐 뭐라고 니을이냐 이렇게 따져봤을 때 뭐예요? 거기 선박은 뭐 있다 그러면 틀리니까 뭐가 답이란 얘기니까 2번이 답이다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잘못 봐갖고 착각을 했는데 이 객관식 문제 풀 때 이렇게 항상 박스 내용을 보면 자신 있는 거부터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모르면 기억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답을 찾을 수 없는 건 아니다는 거죠. 기억을 모른다고 답을 찾을 수 없는 건 아니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자, 하천법상의 하천은 뭐예요? 하천은 자, 뭐만 가능하다 이렇게 하천은 뭐예요? 뭐만 가능해요? 남한테 뭐 하거나 돈이 필요하면 이전 등기하거나 뭐예요? 저당권만 이거 가능하지. 남한테 뭐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용익물 빌려주지 말라는 얘기죠. 왜? 봉익임선달이 옛날에 자, 남이 하천 대동강물 팔아먹고 이런 저희가 있으니까 용익물권 임차권은 뭐예요? 된다 안 된다 이거. 아니 된다. 임차권은 뭐예요? 이건 아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 23번 문제는 등기부상의 진정성 확보를 위한 거리가 먼 거 써놨어요. 그래서 진정성 확보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자, 이 등기부에
등기를 등기관이 기재할 때, 자, 이 등기가 진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의무자의 의사가 필요니까 공동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의무자는 등기별 정보 제공하고 인감률 얘기했죠? 근데 4번 답이죠. 왜? 형식적 심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 이렇게 형식적 뭐라고 형식적 심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뭐만 보니까 이 서류만 심사하는 거예요. 실제 심사를 안 하다 보면 미스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절대 뭐가 없다? 실제 심사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거리가 멀다 아니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25번 별표해 주시고, 자, 등기관이 뭐 하는 거 이거? 직권 말소하는 거. 등기관이 뭐 한다는 거예요? 직권 말소한다는 것은 말을 바꿔보게 되면 이 직권 말소한다는 건 뭐예요? 등기가 당연히 뭐예요? 절대 뭐가 되는 거예요? 절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등기관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직권 말소한다. 그러면 말을 바꾸게 되면 말소할 경우 그랬으니까 자, 이 유효한 거는 뭐예요? 유효한 거는 말소할 수 없죠? 유효냐 무효냐 이제 이걸 물어보는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래서 1번 등기 신청 절차에 하자가 있으나 사실상 등기 가진 경우에 당사자에게 등기 의사가 있고 실체적 유효권을 갖췄죠? 실체적 유효권을 갖추면 유효하니까 말소할 수 없고. 자, 그 다음에 관할권 위반 등기죠? 이 관할 위반 등기는 실체관계 부합과 아무 상관없어요. 무조건 자 29조 법 29조 매토 1호 관할 위반 등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거 이 두 가지는 뭐예요? 절대 무효에 해당하니까 등기관이 뭐 하는 거 이거 직권으로 말소한다. 직권 말소이기다. 그래서 자 2번이 뭐라고? 2번이 답이다. 2번이 답이다. 그런데 자 뭐가 나오면 똥관리 3번 소유자의 대리인부터 토지를 적부하게 맺었지만 자 매수인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위조 나오죠? 그래서 뭐에 의자고 무대가 뭐예요? 사익감으로 실체적으로 뭐 하다는 얘기예요? 실체적으로 유효하다. 이거 좀 외워달라 그랬어요. 자, 이 무권 대리인이 등기했다든가 무권 대리인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했다든가 인감률이 뭐가 됐다고 위조가 됐다 하더라도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등기는 유효하다. 이게 판례라고 그랬으니까 판례라 그랬죠? 그래서 좀 암기 좀 해두자 그랬어요. 위조, 유효, 절대 무효가 아니다. 그죠? 무권 대리인이 등기 인청 대리인이 없죠? 무권 대리인. 그다음 증여 이전 등기 나오죠? 증여를 매매로 이전 등기했다. 뭘 증여를 뭐 했다 하고 증여를 뭐예요? 매매로 이전 등기했다. 자, 이 행위를 한 사람 있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행위를 한 사람이 3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의 벌금을 뭐예요? 취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이 등기 자체는 뭐예요? 유효하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뭐예요? 거기 답은 2번이고 26번 별표합니다. 자, 무슨 얘기하면 이 얘기죠. 지금 토지거래.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것도 판례 태도죠. 그래서 어느 구역에 토지 거래 뭐예요? 거래 허가구역 있죠? 허가구역. 이런 단어가 나오고 뭐가 나오면 중간 뭐예요? 중간 생략등기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중간 생략등기 단어가 나오면 이건 예외 없어요. 무조건 무효다 그랬습니다. 무효다. 그래서 자 이런 단어가 뭐예요? 이런 단어가 보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중간 생략등기 무효 이렇게 암기 좀 해두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26번에 뭐예요? 자 별표 두시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 자 이 지금 뭐예요? 갑이 자기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을이 토지를 병에게 전매에 동그라미 치면 토지거래 전매액입니다. 물론 을은 갑한테 잔금 지급 날부터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매매계약을 맺으면 잔금 지급도 60일 그 당연히 뭐예요?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당연히 2번 뭐예요? 허가증 제출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뭐예요? 3번에 자 을이 이전 등기를 알 경우 병은 을을 뭐예요? 대위에서 등기할 수 있다 쳐 있고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뭐가 나왔어요? 전매 나왔는데 맨 끝에 유효. 그러니까 판례는 병이 갑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 허가를 받아 등기를 받았다면 유효하다 그러는데 절대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 중간생활 등기 전매 얘기죠? 전매라는 게 자, 이 중간생활 등기니까 반드시 뭐가 된다는 얘기니까 무효예요. 유효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5번 갑을 병 합의에 의해서 갑으로부터 병으로 직접 이전 등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 허용되지 않냐면 일반 지역이에요. 절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중간생활 등기는 무조건 뭐예요? 이거 예외가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 예외 없다. 예외 없다. 자, 이 세 사람이 이렇게 세 사람이 갑을병 뭐예요? 갑을병 세 사람이 뭘 하면 합의를 하면 이 병이 갑한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직접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이 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자 이것은 뭐예요? 일반적인 지역이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지역만 가능하다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지역 있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뭐예요? 구역이
아닌지요. 아닌 뭐예요? 아닌 경우에만 인정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27번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거기 뭐가 나오고 중간생각등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중간생각등 단어가 나오고 동그라미 5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나왔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중간이 빠지면 맨 끝에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없답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나올 때 무슨 단어가 보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보이고 뭐가 등장하면 중간생각등기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무효다. 예외 없습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뭐예요? 반복적으로 뭐 무슨 생각하냐면 나는 뭐예요? 나이가 먹어서 암기가 안 된다. 암기가 안 되면 뭐예요? 진짜 자주 보는 거예요. 자주 보고 내 눈에 익혀야 돼요. 내 눈에 익혀갖고 어르신들 뭐예요? 어르신들 그 자식들 막 물때 알고 막 그냥 오늘 음력으로 며칠이고 누가 생일이고 많은 자식들 있죠? 자식들 그렇게 생일 다 기억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렇게 자꾸만 생각하고 이렇게 뭐예요? 많이 경험하고 이런 적이니까 할 수 없어요. 그냥 계속 뭐예요? 계속 이 눈에 많이 보셔갖고 내 눈에 많이 익혀야 돼요. 딱 보고 생각하면 그건 끝난 거야. 눈에 많이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중간생각등기는 뭐예요? 무조건 무효, 예외 없다. 자, 그 다음에 그 28번에 뭐예요? 등기의 유효성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뭐예요? 멸실 건물에 멸실 등기를 하지 않고 신축 건물에 물권 변동에 관한 등기를 그 멸실 건물에 등기해도 그 등기는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무효예요. 왜? 무효 등기용은 표제분 안 돼요. 권리만 되지. 근데 2번에 뭐가 나오고 위조 나왔죠? 위조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예요? 거기 맨 뒤에 뭐라고? 유효한 등기를 할 수 없다. 일단 틀린 거예요. 왜?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나오니까?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얘기에 지금 다시 또 뭐라고? 무대가 사유감으로 위조. 무권 대리인. 사망자 죽은 사람 이름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위조. 실체관계 부합되면 뭐예요? 유효하다죠.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위조, 유효, 위조, 유효. 무권 대리인 유효. 이제 그렇게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꼭 좀 암기해 두지 않죠. 그 다음에 거기 3번 중간세등기 합의 없이 경주된 등기라도 매매가 적법하게 성립했을 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왜? 여기는 무슨 단어가 없으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뭐예요? 유효한데. 근데 뭐예요? 4번처럼 뭐예요?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으로 매매 당사주로 해서 이렇게 중간이 빠졌다면 이건 무조건 무효다. 무조건 무효다. 이제 그런 얘기. 그 다음에 거기 5번 동일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뭐예요? 소유자 명의 이중의 보존 등기 나오죠? 중복 등기예요. 항상 무슨 단어가 나오면 중복 등기를 단어가 나오면 항상 뭐가 중복선 뭐가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선 등기가 뭐하다? 선 등기가 유효하다. 선 등기가 유효하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어디에 여러분 거기 몇 페이지에 17쪽에 뭐예요? 17쪽에 등기 효력에 대해서 그 효력 31번 오른 거 있죠? 그거만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효력 얘기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일단 우리가 이 추정력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추정력이. 그래서 무슨 단어가 맨 뒤에 뭐라 쓰이면 추정력이 뭐예요? 추정력이 없다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항상 앞에 네 가지가 뭔데? 부표가 뭐예요? 부표가 사망하니 소유권 보존 등기는 추정력 없다.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어요. 부표가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입니다. 이렇게 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이런 식으로 이 표제문은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표제문은 확정됐어요. 표제는 뭐예요? 면적이라든가 지번이라든가 지목은 뭐예요? 국가에서 확정된 거니까 추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가등기는 종국등기가 아니니까 예비등기, 본등기, 예비등기, 본등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종국등기, 본등기가 아니니까 가등기는 예비등기니까 추정력이 없어요. 이 사망자 있죠? 사망자는 뭐예요?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인정하지 않아요. 민법에서 이제 배우실 거예요. 예외적으로 뭐예요? 그 상속에 대한 등기라면 이 예외적으로 이 추정력이 인정을 해요. 이 보존등기는 뭐예요? 보존등기는 원칙은 인정해요. 원칙 인정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외적으로 뭐예요? 그 보존등기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칙 취득한 사람이 아니라면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 보존등기는 문제 나오는 건 항상 인정하지 않는 거 나오니까 추정력이 없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앞에 등기법에서는 이 두 가지가 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니까 두 가지라도 정확히 외워두시고 민법을 위해서
네 가지만 신경 쓰지 않죠. 그러면 거기 31번에 옳은 것 했을 때 1번에 뭐예요? 추정적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써 있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단어가 나오면 요 네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1번을 아무리 읽어봐도 구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이전 등기 나오죠? 거기 부동산 표시라는 단어도 없고 가등기라는 단어도 없어요. 그 다음에 사망자 보존 등기 없으니까 이게 맞는 얘기다. 마찬가지예요. 거기 2번도 추정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2번에 이전 등기가 경위된 경우 그 등기 명의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 적법한 원인이야 소유권 취득 있죠? 아무리 쳐다봐도 이런 네 글자가 없어요. 자, 거기 그 3번에 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양도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 직접 양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했죠?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뭐예요? 있다는 왜 거기 무대가 사익감으로 사망자 있죠? 사망자가 우리가 피상속인 얘기입니다. 피상속인. 그래서 아버지 사망하시고 상속인 그 자식이 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양도해서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 그 부모님이라니까요. 자, 가끔가다 시험 문제 보면 어느 날 기분이 되게 안 좋은 날은 상속인이 살아있는 사람인지 피상속인이 살아있는 사람인지 헷갈리지 마시고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인데 이게 가능하다. 사망자 얘기입니다. 사망자. 그 다음에 자 거기 가등기 권리자는 중복된 보존 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가등기 권리자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가등기는 유일하게 뭐예요? 본등기라면 순위를 보존하는 것이지 가등기 자체 권리는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 5번 가등기 권리자는 담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자 담보 가등기는 뭐예요? 비록 가등기지만 뭐예요? 가등기지만 자 실질법적 권리가 있으니까 저당권자처럼 뭐예요? 그렇게 그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그게 맞는 얘기다. 자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 33번은 좀 별표해 두시고 뭐에 관한 얘기예요? 이거 순위에 관한 얘기입니다. 순위. 그래서 거기 자 뭐 하지 않는 거 타당하지 않는 거 그랬어요. 그래서 1번 동일 부동산에 대한 등기한 권리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는 그 순수에 따른다. 이 기본적인 얘기죠? 기본적인 얘기예요. 자, 그런데 뭐 법률에 다른 규정하게 되면 예컨대 어느 하나의 부동산에 이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한 권리 순위는 어디? 자, 이렇게 갑구에 1번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갑. 그 다음에 2번 뭐예요? 2번. 자, 누가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A라는 사람이 이 갑이라는 사람하고 자,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하고 다툼이 있어요. 무슨 다툼? 이 갑의 부동산을, 가게 뭐예요? 그 고급 승용차를 누가, 이 지금 뭐예요? A의 고급 승용차를 이 갑이라는 아들이 뭐예요? 이렇게 못으로 줄긋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뭐예요? 그 자동차를 수리해줘야 되죠? 그 아이가 뭐예요?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12살이기 때문에, 자, 촉법소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13세, 만 13세, 중학교 1학년은 돼야지, 이제 촉법소년을 하니까. 그래서 형법상 처벌은 안 되지만 민사 문제가 있으니까 배상해줘야 되죠. 얘가 안 해줘. 그러니까 A가 뭐예요? 자, 이 차 배상해달라고, 차 수리해달라고 소송을 하면서 이 사람이 재산을 빼돌지 모르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가처분 들어왔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이 얘가 돈 빌렸는지 안 갚으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가압류가 들어왔다니. 소송 중에 법원에서 가처분 촉탁, 가압류 촉탁이 들어왔다니. 그러면 자, 어느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법률에 다른 게 없으면 뭐예요? 등기한 순서인데 법률에 다른 규정은 뭐예요? 갑구는 갑구에서 등기한 순서는 뭐예요? 순위번호 보고 얘가 빠르고 얘가 늦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을구에도 1번에서 자 1순위 갑한테 1순위 저당권자 을이 돈 빌려줬고 2순위 저당권자 병이 갑한테 돈 빌려줬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그 법률에 다른 게 있으면 을구는 뭐예요? 1순위, 2순위, 순위번호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같은 구에서는 같은 구에 등기한 순위는 뭐예요? 순위번호 보고 서로 다른 거 있죠? 경매 들어왔어요. 서로 갑과 을구를 비교할 때 가처분이 빠른지 저당권이 빠른지 그건 뭐예요? 순위번호 보면 안 되고 자, 여기 뭐가 있다면 제 뭐라고? 제 1045, 제 뭐라고? 2045 이렇게 써 있으면 뭐가 1045가 빠르죠? 얘가 선순위고 얘가 후순위다. 자, 다른 거는 뭐예요? 다른 거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같은 거는 순위번호. 그래서 여기 2번에 등기 순서는 등기 기록 중 같은 구는 순위번호. 같은 구, 같을 동자죠? 동순위 번호. 자, 옛날에는 그래서 동순별접, 동순위. 같은 구는 순위번호. 서로 다른 거는 뭐라고? 접수번호에 의한다. 자, 맞는 얘기다. 말세복 등기는 뭐예요? 말세복 등기 순위는 무슨 회복 등기 순위에 의한다. 회복 등기 순위에 의하는 게 아니라, 자, 옛날에 말소된 그 권리와 동일한 권리에 동일한 뭐예요? 순위에 한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 을한테 돈, 을이 뭐에 갑한테 돈을 안 받았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이렇게 뭐예요. 어떤 억하심정으로 어떤 놈이 1번 저당권을 뭐 해버렸어요, 이거. 말소시켜버렸어요. 을이 억울하죠? 왜? 갑한테 돈도 못 받았으니까. 다시 이걸 회복해줘야 돼. 그러면 자, 전부가 말소됐으니까 주등기로 1번 저당권 무슨 등기하고 회복 등기를 하고 이렇게 회복 등기하고 그 다음에 이 지워졌으니까 이 등기와 똑같이 등기해요. 1번 저당권 등기 이렇게 한다는 점. 그러면 자, 이렇게 1번이 중간에 항상 1번은 순위번호 1번은 맨 처음에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나오면 사장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왜 이게 여기 나왔지? 그래서 무슨 등기를 이렇게 회복 등기를 먼저 해요. 주등기를. 전부가 억울하게 말씀했으니까 주등기를 회복 등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그 등기와 똑같이 이걸 우리가 말세회복 등기예요. 그래서 이 말세회복 등기 순위는 이 회복 등기 순위에 의하는 게 아니에요. 이 회복 등기 순위에 의하지 않는다는 점. 항상 그 등기와 똑같은 등기 있죠? 종종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의 부기등기 순위는 뭐에 따르고 주등기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기 사후관의 수는 뭐예요? 순수에 따른다 그랬죠?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저당권이 1-1번에서 1번 저당권이 이전됐다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여기도 2순위권자가 있다. 2순위권자 저당권자 병이 있다 치게 되면 그러면 1번 저당권이 이전됐다 치게 되면 누가 풀어? 저한테 이전됐죠? 그 부기등기는 뭐에 따른다? 주등기 따른다. 근데 부기등기 사후간의 순위는 예컨대 자, 을한테 도배를 주는 A가 뭐예요? 소송 중에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아까 자, 차가 망가진 B가 얘한테 뭐예요? 차를 수리해달라고 소송하면서 왜 안 해주냐 소송하면서 1-2번 가처분 등기가 들어온다. 가처분. 그러면 자, 부기등기는 주등기 따르는데 부기등기 사후간의 순위는 순서 얘가 먼저 한 거고 얘가 나중에 한 거니까 순서에 따르겠다. 그죠? 그 다음에 5번 뭐예요? 대주권 얘기인데 이 대주권 얘기 나오면 구분 건물 아파트 건물 등기부에 등기하면 땅까지 유리기 미치니까 그 땅 일부에 등기가 한마디로 뭐예요? 구분 건물이 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이 땅 위에 구분 건물이 있으면 자, 일동 전체 표제부가 있고 자기 각자의 전유 부분 표제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갑불구가 있다니 갑불구. 자, 그러면 이 아파트는 자, 무슨 등기가 마치면 이 대주권에 관한 등기를 마치면 대주권의 등기가 뭔데? 자, 이렇게 자, 대주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하고 대주권 표시 등기를 마치면 이 갑불구에 등기하면 효력이 어디? 여기다 저당권 등기하면 이 땅 있죠? 건물이 깔고 있는 뭐예요? 토지 등기부 을구에 여기 저당권 등기 안 해도 효력이 미친다. 효력이 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 건물이 없는 땅의 일부분에 용의물권 만약에 지상권 등기했다니 지상권 설정 등기했다 하게 되면 그러면 건물 등기부에 등기하면 땅까지 유리가 미치니까 여기 저당권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지상권하고 저당권의 순위를 비교하려면 등기부가 서로 틀리죠? 그래서 대지권 접수번호 본다니까 대지하면 뭐예요? 대지권 하면 대지하면 지적. 대지권 자 5번에 대지권 순서 나오게 되면 접수번호 지적이 맞다니까. 자, 타당하지 않는 것은 3번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36번 등기 뭐에 대한 추정 효력에 대해서 옳은 거 그랬죠? 옳은 거 그랬어요. 그래서 1번 추정력은 반증에서 뒤집을 수 있으며 추정력은 뭐예요?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법의 규정이 없으니까 판례단지. 그 다음에 2번 등기 추정력은 원인의 영향이 있으며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뭐 하라는 얘기니까 입증 책임이 있어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자, 맨 뒤에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써있죠?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추정력이 없다 하게 되면 이 네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어디에 자 3번의 추정력 효력은 등기부상 권리변동 당사자 사이에서 뭐예요? 존부 문제가 될 때 미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단어가 없으면 다 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된 추정력은 점유 추정력을 포함하지 않죠. 왜? 당연히 공시 방법이 틀리다니죠. 그 동사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리자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이 등기된 부동산은 이 부동산을 뭐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예요? 그 부동산 이 집에 점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정한 소유권자라고 추정하지는 않아요. 왜? 등기된 부동산은 등기부 보고 판단하지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권리자라고 추정하지 않으니까 포함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절대 뭐예요? 이 등기 추정력은 어디 부동산 표시 나오죠?
이 부동산 표시는 추정력이 없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만? 2번만 옳다. 2번만 옳다. 자, 그 다음에 37번을 별표합니다. 37번을 꼭 별표해 두시고 옳은 거 그랬어요. 자, 그러면 1번에 갑이 A 부동산에 가등기가 있으면, 자, 이거 중요합니다. 가등기가 있으면 절대 우리가 등기부상에, 자,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예요? 1번에서, 자, 1번. 이 소유권자 갑이 조카한테 2번 소유권 이전 뭐예요? 청구권에 무슨 등기? 가등기를 아무리 해줘도, 자, 부동산을 마음대로 뭐예요? 가등기 했더라도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다. 아니게요. 이렇게 처분이 가능해요. 자, 가압류가 가등기 했더라도 가압류 가처분 소송 중이죠? 소송이 누가 승소할지 모르니까 아무리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됐더라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은 뭐예요? 없다가 아니라 있다고. 그 다음에 자 2번 갑의 물건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했다면 효력 발생 요건자 우리 절대 존속 요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등기부가 한번 기록이 되면 소유권을 취득한 거니까 다시 뭐예요? 회복 등기하면 된다. 소멸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거기 갑의 미등기 부동산을 의리 매에서 직접 보여주는 게 있죠? 우리가 자 모두 생략 등기라 그래. 중간이 빠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빠진 거죠? 유효할 수 있다. 실체 관계가 포함되면.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갑의 A 부동산을 의리 매수해서 병에게 전매 동그라미 치고 전매했죠? 그래요. 중간선에 뜬 게예요. 갑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절대 동의하지 않으면 대의를 신청하는 곳이지 직접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5번은 뭐예요? 뭐가 추정되지 않는다 써있죠? 추정이 없다 써있죠? 근데 추정력이란 단어 위에 보게 되면 이 가등기란 단어가 보이죠? 그래요. 거기 추정되지 않는다. 가등기란 단어가 보이니까 그게 옳은 말이다. 이제 그런 얘기. 그거 꼭 기억해 두시고 이거 외우지 않죠. 그 다음 38번도 별표합니다. 38번도 별표해 두시고 자 거기 그 38번에 틀린 거 그랬는데 자 1번 증여매매 나오죠? 증여매매 이전등기 유효. 증여매매 유효.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앞에서 위에서도 봤지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양수인 명의로 보존등기 했어요. 원래는 무효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뭐예요?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뭐예요? 이걸 모두 생략등기라고 해서 유효성을 인정해 주겠다. 그 다음에 3번 전세권 등기를 하기로 협의했으나 임차권 등기 됐어요. 이거 시정하는 게 아니에요. 왜? 원인과 뭐예요? 이렇게 이 두 사람이 자 이런 식으로 이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이 계약을 맺었죠? 이게 뭐예요? 이게 전세권 설정 계약인데 등기부에다가 1번 임차권 등기를 하든 자 저당권 등기 하든 이 원인 행위하고 뭐예요? 등기 목적이 서로 틀리면 이건 절대 무예요. 고치는 게 아니에요. 자 말소 대상이다. 이게 말소 대상이다. 자 그래서 거기 자 그 동그라미 3번에는 3번에는 뭐예요? 자 경정 등기 언제나 무효입니다. 자 언제나 무효다. 그 다음에 4번 권리자가 갑이 불구하고 당사자 착오로 을 명의로 된 경우 있죠? 불일치는 뭐예요? 시정할 수 없다. 이게 절대 무효예요. 그 다음에 5번에 무슨 단어가 보이면 거기 세 번째 줄에 사회통념상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맨 끝에 유예요. 그러니까 판례니까 그냥 판례대로 외우세요. 무슨 단어가 보이면 사회통념상 조금 뭐예요? 건물에 관해서는 자 소재 지번 이런 게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39번을 별표합니다. 39번 별표해 두시고 옳은 거 그랬어요. 자,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무슨 단어가 보이냐면 첫 번째 줄에 실체적 권리행각의 소멸에 의해서 무효 동그라미 치고 무효. 무효가 나왔죠? 그 다음에 담보가등이니까 권리예요. 그럼 그 밑에 줄에 제3자가 있기 전에 새로운 뭐예요? 채권담보 유용 나오죠? 무효등기 유용이에요. 자, 무효등기 유용은 무효 유용은 뭐예요? 권리니까 유효하다 아니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 무효등기 유용은 자 무슨 단어가 보이고 무효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고 그다음에 유용이라는 단어가 보여서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사항이라면 권리라면 제3자가 3자가 뭐예요? 없다면 뭐하다 아니겠니까 유효하다 아니게 유효하다. 근데 제3자가 있으면 자 뭐예요? 유효 그 따질 거 없죠? 그건 뭐예요? 등기 못합니다. 무효등기 유용이 안 된다는 거죠. 제3자가 없어야 되는 거니까. 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무효등기 유용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자 이거 2번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건물 멸실 무효죠? 근데 이거 자 밑에 유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건물 멸실은 표제부의 무효등기 유용은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다 인정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갑소유 미등기 부동산을 의리 매수해서 을명이 있죠? 원래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무효인데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뭐예요? 유효할 수 있다는 점. 4번도 증여매매 이전등기 유효하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나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중간세 등기 단어가 나오면 맨 끝에 무조건 무효예요. 이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만? 1번만 옳다. 1번만. 자, 넘기세요. 40번도 별표합니다. 40번도 별표 두시고. 자, 거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같아서 거기 1번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해서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해서 이미 소멸한 전세권 등기가 존재할 경우 다른 전세권 등기를 뭐예요? 자, 수리하지 못한다. 자, 뭐예요? 존재할 경우는 뭐예요? 아무리 소멸됐다 하더라도 그 등기를 말소하기 전까지는 자, 형식적으로 뭐예요? 전세권은 자, 절대 등기부상에 1순위 전세권, 2순위 전세권이라는 게 성립할 수가 없어요. 말소하고 뭐예요? 전세권 등기를 수리하라. 우리가 이걸 뭐예요? 후등기 저지를 한다. 옳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등기 추정력은 사항란에 갑불구만 인정되지 표지 인정되지 않죠? 맞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추정된다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그 앞에 뭐예요? 가등기 없고 부동산 표시 없고 보존등기 없고 자, 사망자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다. 근데 절대 4번처럼 자, 중복등기 나오죠? 중복된 등기. 보존등기가 중복됐죠? 아까 그게 어디 써있더라? 없나요? 하여튼 중복등기는 뭐예요? 선등기 여기 있네. 여기다. 중복등기는 뭐가 유효하다고? 선등기예요. 선등기. 중복등기는 선이에요. 중복선, 중복선. 후등기가 유효하지는 않아요. 그게 틀린 얘기다. 이제. 자, 무효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된 경우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매도인 명의로 이전 등기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이걸 뭐라 하게 되면 진정명의 회복에 대한 이전 등기겠죠. 말소 등기 안 하고 진정명의 회복에 대한 등기도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거기 그 42번을 보겠습니다. 등기 효력 42번 별표합니다.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거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번 물권 변동은 자, 우리가 뭐예요? 물권 변동은 등기를 마쳤죠. 그러면 어디에 전산정보 조직에서 저장할 때 이게 접수받을 때죠. 그러니까 전산정보 저장할 때 많은 얘기다.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뭐예요? 대주권 등기 후에 건물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뜻의 부기가 없으면 뭐예요? 어디까지? 자, 대주권까지 뭐예요? 효력이 있다.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자, 어디 구분 건물에 여기다 뭐예요? 자, 여기다 전세권 등기하면 이 을구에 1번에서 전세권 설정 등기하죠? 그럼 전세권 등기하면 저기다 1-1번 자, 뭐라고? 건물만의 등기라는 표시를 하면 이건 건물에 대면 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뭐예요? 효력이 어디까지 미친다는 얘기니까. 일반적으로 뭐예요? 자, 이전 등기나 저당권은 땅까지 미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뭐예요? 자,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등기 상호간의 수는 뭐예요? 먼저 한 거냐? 나중에 한 거냐? 자, 4번의 모든 권리에 대해서는 뭐예요? 가등기도 권리니까 가압류등기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예요? 있다 얘기죠? 자,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아까 그래서 여기네요. 모든 뭐에 대해서 모든 이런 권리에 대해서는 다 뭐 할 수 있다? 가압류. 뭐뭐에 대해서 모든 권리에 대해서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끝내야 돼. 있다. 없다라고 끝내면 무조건 틀립니다. 거기에 그렇게 단어가 그렇게 써 있잖아요. 뭐뭐에 대하여는 대하여 뭐뭐 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항상 끝나요. 모든 권리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할 수 없어요.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뭐뭐에 대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거기 5번에 뭐예요? 5번에 그 적법 추정이 인정된다 그랬죠? 추정력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 그랬죠? 있다니까 뭐 이게 없어야 되죠, 이게. 이 네 가지가 없어야 되잖아요. 부동산 표시, 가등기, 사망자, 보존등기. 그런 단어가 없죠? 왜? 거기서 아무리 읽어봐도 등기 권리의 적법 추정은 등기 원인의 적법에서 연유한 것으로 원인에도 뭐예요? 원인일 수 있으니까 이런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머릿속에 단순하게 외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무슨 공식 풀듯이 탁탁 머릿속에 이게 딱 눈에 찍어서 찍을 수 있으니까 자주 보고 외우세요. 자, 여러분 일단 별표한 것만 여러분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한 2번까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3번째 볼 때는 이제 별표 안 한 것도 풀어보시고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